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최근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한다는 호도들이 남발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집값이 조금 올랐다고 지금이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라고 우기며 상반기 거의 내내 하락하다가 이제 몇 달 상승했다고 상승세로 돌입했다고 합니다. 정말 상승기에 돌입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상승하는 시기와 하락하는 시기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수십 년간 하락하지 않았다는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11년 전과 22년 전에 두 차례의 부동산 침체 시기를 겪었죠. 바로 IMF와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던 1997년과 2008년인데요. 그중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2008년부터 꾸준히 떨어지던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당시 이어지는 투기지역 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및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등 끊임없는 부동산 완화 정책을 하면서 부동산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상승 시기의 거품이 너무 심하게 꼈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정상화되는 게 늦어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공공주택 공급 억제, 가점제 비율 축소, 다주택자 세금 감면,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다주택자들을 대놓고 밀어주는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아예 빚내서 집을 투기하라는 정책들이 이어졌고 채 거품이 다 빠지기도 전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까지 다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 7월에는 초이노믹스를 통해 대출 한도를 증가시켜 가상의 유동성을 풀어줬고 같은 해 12월에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연장 및 재건축 주택 분양 가구 수를 3가구로 증가시키는 부동산 3법을 발표했고 바로 다음 달인 2015년 1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이전 정부부터 부동산 완화 정책은 끊임없이 이어졌음에도 소폭의 상승을 보이던 서울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함께 재건축 활성화로 인해 대폭으로 상승폭이 커지게 되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됐을까요? 그것은 모든 투기의 시작이 바로 건설사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가장 이익 보는 곳이기도 하고 자본력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기도 하니까요. 이들은 고분양가를 통해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인근 시세를 부풀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전 대대강 영상에서 말했듯 도안 아이파크 분양 전까지 인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다 분양이 끝남과 동시에 뚝 떨어졌던 걸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분양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비싸게 분양하기 위해서는 인근 시세를 높여야 하는데요. 이때 이용하는 것이 바로 언론 플레이입니다. 다양한 언론들이 건설사를 대주주로 두고 있는 상황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건설사에게 분양 광고 홍보비를 받는 등 갑을 관계에 놓여 있어 많은 언론들이 이들에게 이득이 되는 기사들을 많이 내죠. 이 언론들은 이미 오르고 있던 곳이라면 호재만 부각시켜 홍보하고 떨어지고 있던 곳이면 초반에 건설사들이 인근 아파트를 비싸게 매수한 후 다시 언론들이 하락세가 끝나고 상승세를 탔다고 호도하는 원투 펀치를 날리는 등 투기 수요들을 유도해 시세를 띄워주는 앞잡이 역할을 합니다. 돈 버는 사람 영상에서 말했듯 공무원이나 방송 관련 직종, 대기업 출신 등의 정보가 빠른 갭투기꾼들은 초반에 빨리 이익 보고 빠지며 차익을 남기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호도에 속아 들어오는 무지한 투기꾼들 중에서는 결국 매도 타이밍을 놓쳐 손해를 입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각종 스타 강사들 역시 이런 현상에 동조하고 있는데요. 유명 스타 강사의 경우 건설사와 연결되어서 시세를 올려주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건설사가 매매가 부풀리기를 하는 섭리를 잘 알고 있기에 그런 지역들을 추천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고액의 수강료를 받는 것은 물론 몇몇 인성 쓰레기 강사들은 지들이 먼저 그 지역을 매수해놓고 추격 매수를 유도해 시세를 올린 후 차익을 남기고 팔아먹으며 이중으로 뜯어먹기도 하는 등 시세 부풀리기의 수혜를 보며
건설사와 공생하는 관계가 됩니다. 시세가 오르면 오를수록 건설사에서는 더 비싸게 분양할 수 있으니 언론에서는 지금이 가장 싸다는 프레임으로 계속 매수 심리를 조장하고 결국은 지금이 아니면 내 집 마련을 못할 것 같다는 마음을 가진 실수요까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이들이 프리미엄을 잔뜩 붙인 집을 가치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게 되는 거죠. 즉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아파트 공급이라는 밥을 지어 놓으면 건설사들이 다 처먹고 소수 초창기 투기꾼들이 밥풀을 긁어먹으니 나중에 후발주자로 추격 매수한 무지한 투기꾼들이나 실수요들은 밥은 구경도 못하고 설거지하는 사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파리 대책으로 아파트 청약 시 가점제 비율을 늘려 다주택 투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투기꾼들의 불로소득을 줄입니다. LTV 40%로 대출 규제를 강화해 이들의 투기 자금을 줄이고 전매 제한으로 실거주가 아닌 단발성 투기 목적 수요들의 분양시장 유입도 차단합니다. 이후 9.13 대책으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 그럼에도 남아있는 투기 수요들의 자금줄을 막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를 통해 다주택을 유지하는 부담을 높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들을 시장에 내놓게 하려고 하죠. 다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들어가니 당연히 투기 수요는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부에서는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놓아 그간 과도했던 투기 수요들이 날뛰지 않도록 억제한 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투기의 원흉이 되는, 그리고 많은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었던 건설사를 때려잡아 더 이상 과도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전 강남 3구 상승세 영상에서 말했듯 인근 부동산에서 매매사업자 등록, 전세 스와핑, 신탁 명의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편법을 사용해 투기 자금을 만들면서 다시 부동산 투기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동안에도 가격을 선도하는 재건축 등이 그래도 상승하고 있던 이유는 건설사들이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게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투기가 활성화되자 아니나 다를까 언론들이 지속적으로 바닥론을 확산시키며 다시 상승세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6월에 바로 긴급하게 고분양가 제한을 걸어 분양가를 억제하고 10월 1일에는 부동산 긴급대책을 발표해 허위계약, 이상거래, 편법 증여 등을 면밀히 찾아내고 매매사업자 LTV 제한,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부동산 담보신탁을 통한 대출 LTV 규제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는 이전 강남 3구 상승세 영상에서 말했던 불법, 편법 행위를 모두 규제하는 정책으로 투기 수요 억제에 효과적이죠.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6개월간 유예하기로 하는데요. 왜 유예했을까요? 그리고 투기는 건설사로부터 시작되는데 정부 규제는 왜 실수요 및 투기 수요부터 시작하는 등 역순으로 규제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로 건설사부터 규제하면 실수요들의 피해가 막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대출부터 규제하지 않으면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오더라도 투기 수요들이 분양받아 프리미엄을 잔뜩 붙여서 팔면서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미 가계대출은 위험 수준까지 올랐기 때문에 비소비 지출이 굉장히 큰 편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같은 수출 부진이 이어진다면, 아니면 지금과 반대로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빚을 감당 못해 파산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추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많은 하우스 푸어들이 연이어 파산하면서 바로 IMF나 리먼 브라더스 시절의 미국처럼 기나긴 경기 침체가 나타날 테니까요. 즉 정부에서는 가계대출이 폭증해 서민들이 죽어나지 않도록 우선 대출부터 규제하고 다주택자들을 규제해 이들이 분양권 및 주택들을 늘리지 않도록 막아 공급 부족의 사태부터 막은 뒤 건설사를 때려잡는 방법 순으로 단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신축이 오르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발표되면서 가격을 선도하는 아파트 중 하나인 재건축의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니 나머지 하나인 신축 아파트를
건설사가 먼저 매수해 시세를 올린 후 언론에서 있지도 않은 공급 부족으로 가치가 높아진다고 호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건설사의 편인 언론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기사가 나오게 되자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변하며 이를 고가에 거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시세가 상승하고 이 추세로 이제는 악재만 가득한 재건축까지 올라가게 돼버린 거죠. 지금의 부동산 정책의 추세를 봤을 때 건설사가 억제되면서 더 이상의 상승세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직도 건설사의 영혼의 단짝인 언론들의 상한제전 마지막 호도에 넘어가 눈앞만 보고 지금 오르고 있는데 무슨 떨어진다고 하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럴수록 당신의 돈이 건설사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계기가 되고 거품을 깨끗이 헹궈주는 설거지 부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하네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거품의 주범은 건설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입니다. 원래 가장 이익을 보는 집단이 가장 주도적인 건 인지상정이니까요. 이들이 고분양가로 이익을 올리기 위해 언론이나 스타 강사들이 투기를 투자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매수 심리를 조장하는 동안 투기꾼들은 상승한 전세가와 낮아진 매매가로 작아진 갭을 이용한 갭투기나 LTV 증가와 낮아진 금리를 이용한 투기를 통해 그 떡고물을 주워 먹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밀어주는 정책으로 인해 투기를 안 한 사람은 호구가 되고 바보가 되는 세상이 도래했고 불로소득이 정당한 것인 양 자랑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는 부조리한 사회가 되었죠. 이전 집값 폭등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런 사회는 결국 내수 경기 부진, 출산율 저하 등 많은 폐해만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 정부 규제를 통해 부동산 왕국의 끝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후에는 각종 편법에 의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하기 위한 것이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시세를 올려봤자 건설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세 조작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적용되지 않는 지역 역시 적용되는 지역에 비해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분양가 하락은 피할 수 없으니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로 인해 부동산 정책이 왔다 갔다 한다느니 총선 용인이 말이 많은데요. 지금은 건설사들이 장악한 언론으로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시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보를 선별해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안정화는 국가 정책만이 아닌 다수의 국민들이 의식 변화가 되어야만 할 수 있으며 지금 그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거짓에 현혹되지 않는 지식을 갖추고 통찰해서 판단해야만 하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아이가 살아갈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